날씨는 봄인데 마음이 아직 봄이 아니네. 한겨울이다, 한겨울. 3월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금 미친 듯이 시간이 가고 있거나 아니면 다 미칠 것 같은 시간이 되고 있거나 모두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, 너네 집에서도 지금 한 명 아들 확진되고 우리 아들도 확진되고, 그래서 사실 엄청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냈잖아. 진짜 최대한 노력했거든. 이런 일을 맡고 싶지 않아서. 그렇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. 근데 학교가 너무 신기한 게, 우리 아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전면 등교를 하지 않았거든. 주 2회 갔다고.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2번 가고 정말 못 간 날이 3월에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래서 되게 아이가 힘들긴 했는데, 그때 열이 안 났다 그랬지, 증상으로는. 우리 아들은 하루가 고열이 났거든. 39.9도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는데 열이 안 나고 그런데 많이 아팠다며. 지난 3월 동안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이제 확진이 그치. 받았는데, 그 중에서 우리 중학생 또래여도 백신을 맞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거든. 그치, 그 친구들은 정말 고열에 시달렸어. 우리처럼 2차까지 맞은 친구들은 열은 그렇게 안 나고 많이 안 났어. 그래서 그게 또 그 차인가 싶은 생각도 근데 들더라고. 그게 정말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다 틀리긴 한데, 맞아. 나는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, 이제 친한 친구 2집에서 다 처음에 확진이 된 거야. 우리가 걸리기 전에. 더 긴장이 되잖아. 뭔가 더 친한 사람이 걸리면 왠지 딱 내일 같으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더라고. 근데 한 친구는 동시에 걸린 거야.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어린이집에서 해와서 4명이 한 번에 걸리고,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애 봐주니까 그렇게 걸려가지고 한 번에 격리하고 끝났어. 다른 집의 케이스는 순차적으로 될 거야. 아이 한 명 끝날 때 다른 아이, 엄마, 아빠 이래서 한 달째 그러고 있었던 거야. 그렇게 되면 진짜 한 달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시간이 가니까 낫기도 하고 또 이제 하긴 했는데, 그 중에가 되게 전쟁이지 않아? 맞아, 일주일 동안 우리도 그래가지고 바비 너랑 나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그렇지. 그동안 촬영도 못하고 사실 그랬잖아. 그치. 혹시 이제 이후라도 이게 팁이 좀 될 수 있잖아. 나는 밥을 하여튼 해주는 거는 뭐 열심히 해주기도 했지. 그리고 우리는 신기하게 꼭 삼계탕을 먹으면 좀 애들이 회복을 하길래 그것도 막 열심히 해주고, 나머지는 일단 뭐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, 그래서 뭐 방에서 혼자 먹었지. 방법이 없지. 늘 그냥 이제 식판 쟁반이 있어. 거기다가 매일 갖다 놓고 카톡으로 밥 먹고 문 앞에 두고 그러면 문 앞에서 그걸 가지고 오고, 본인이 썼던 이제 텀블러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목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생강차와 꿀 한 병씩을 그 기간 내에 다 마셨거든. 그래서 매일 내가 그거랑 티를 2개를 계속 넣어줬어. 큰 텀블러 2개에다가 계속. 그래서 그걸 계속 로테이션 해가지고 나는 그게 뭐 고온에서 바로 씻어야 된대. 안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과학적인 건 모르겠는데, 그래,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뭐 가열을 하거나 뭐 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애매한데, 그래도 우리가 열탕 소독을 하면 좀 심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바로 이제 나는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바로 하거나 식기세척기에다 하고 이런 생활을. 근데 밥을 거를 수도 없고, 그치, 그렇다고 밥을 열심히 해주는데 잘 먹지도 않거든. 맞아. 근데도 맵게 해줘야 되고 더 낫기 위해서. 근데 열탕 소독도 그런데 나는 일회용을 처음에 쓰다가 일회용 용기 나오는 것도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. 그리고 되게 죄책감도 느껴져, 일회용 용기는. 그래서 아이 것만 따로 컵이랑 뭐랑 딱 정해놓고 그걸로 열탕 소독을 하고 그랬는데,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두고 공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안 시키니까 열심히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혼자 시간을 잘 보내더라고. 그래서 나오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하는 말이 밥 줄 때마다, 엄마 나 이 감옥 생활인 것 같아. 그리고 활동이 원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던 아이니까 되게 답답한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자, 사식 넣어줄게 빨리 나 이렇게 해서 웃고 넘어갔는데,
아이가 중학생은 아무렇지도 않다. 그렇지. 중학생은 혼자 생활이 되니까 더 좋아. 지금 밥을 딱 해서 갖다 드리지. 그치. 맨날 잔소리 안 하지. 안 먹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막 엄청 골라갖고 해달라고 하고 비유 다 맞춰주고 그렇긴 한데 이제 중고등은 내가 생각할 때 되면 그래도 이기는 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도 맞은 친구들이 많고 또 하나는 그 친구들은 그래도 뭐 자기주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하는데 뭐 초등은 어쨌든 놀아 그냥 맞아. 놀면서 시간을 버티면서 보내는 거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 되게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첫 3일 동안은 진짜 많이 너무 아팠잖아.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1시간 앉아 있으면 3시간은 자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네. 그래가지고 그 첫날부터 선생님한테 바로 비대면 진료로 전화해가지고 3번의 진료를 받았어. 그래서 매번 상황이 근데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애가 좀 크니까 그치,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. 맞아. 처음에는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 그 의사표현도 중요한데 코가 너무나 타들어가듯 아프고 그 다음에는 맛이 안 느껴진다. 이렇게 코가 타들어가듯 아프대. 우리는 그렇게 정교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목이 아파 힘들어 아니면 자고 싶어 뭐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초등생은 의사표현이라도 되잖아. 그래, 더 어린 친구들이 맞아. 되게 사실 걱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딸도 병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. 신속 항원을 해서 전문가가 주는 그 의견서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많고 보건소에서 처음에 PCR 할 때는 진짜 줄이 3시간씩 기다렸는데 이제 신속항원으로 넘어가서 할 때는 신속항원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했거든. 근데 거기에 어린 친구들도 내가 안타까웠던 게 막 3살 친구들, 4살 그런 애들이 막 자지러질 때 울고 하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.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막 고비 상황이라는데 언제까지 고비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렇게 또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는 그때 뉴스에서 신속항원,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약 95% 정도가 실제 PCR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했던 거다. 뭐 그런 기사를 봤어. 그래서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나마 바로 나오니까 양성인 경우에 약을 바로 처방해 주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원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몰랐는데 지원금도 있더라고. 그치. 그래서 지원금도 신청하면 뭐 1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거 나오지 않아? 어쨌든 그런 정도의 날짜에 따라서 또 다르지. 날짜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. 그래도 지원금 뭐 챙기면서 우스갯소리로 고기 한번 먹겠네? 막 이렇게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지. 근데 학교 수업에 사실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전면 등교인 상황에서는 아이는 그냥 못 가는 거잖아.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줌을 열어줘서 학교마다 이것도 다 정책이 다른데 줌을 열어줘서 라이브로 그 선생님 하는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. 물론 적극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 보면서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.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그냥 그 수업 내용을 듣는 거 뭐 그거라도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듣게 된 거지. 그래서 약간 3월에 개학하고 봄이니까 되게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살짝 업되고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웬일이야. 폭풍우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지.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아직까지 내 생각에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맞아. 그런 상태고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야. 지금 이게 막연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검사를 집에서 키트를 해보고 2줄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. 평상시에는 잘만 찾아보는데 이게 잘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고. 그치, 내일이 되면 되게 긴장하니까. 내일이 되면 되게 심란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에는 되게 이제 심각했고 사람 수가 작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간 텀이 거의 없이 그치. 보건소에서 뭘 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해.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확진을 받으면 그 확진 받은 날 오후쯤에 나는 왔었던 것 같아. 나는 그 다음날 되게 딜레이가 된 거래. 점점 이제 늦어지는 거지. 확진 받은 날은 새벽에 확진 결과를 주고 그날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그 맞아. 표를 보내줬던 것 같아. 그래서 전화가 먼저 왔었다. 전화가 먼저 와서 이렇게 자가격리 하실 거예요. 자가격리 하실 거예요. 아니면 PCR을 안 받아서 그럴 거야. PCR 받았어. 그래? 아들 안 왔고 그 다음날 종이랑 문자로만 계속 오더라고.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주변 병원을 알려주고 비대면
비대면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숫자가 계속 바뀌는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겪고 우리가 거야. 겪었잖아. 그러니까 이게 겪을 때마다 지금 달라지고 그리고 구에서 하고 나면 구에서 서류가 오거든. 맞아.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을 선생님한테 또 이제 그 이알림이 같은 데서 보내주면 미리 알아봤을 때도 사실 다 파악하지 못했어. 근데 상황이 딱 왔을 때 문자가 오고 뭐 이제 진행이 되잖아. 그렇게 진행이 될 때 그때 알아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정책들이 내가 지금 달라지니까.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.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다 오니까. 정보가 오거든. 근데 그 사이 몇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거의 막 사방군데 전화하고 나도 미친 거야.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래서 이제 그래, 그 사이 근데 사실 그래서 연락이 오고 실제로 비대면을 어디서 해야 될지도 정보가 다 메일로 오지. 저기로 왔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바로 전화해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전화번호 이런 것도 다 오지. 이걸 이제 처음엔 내가 다 찾아야 되나 하고 되게 머리 아팠는데 사실 다 오더라고. 그치. 시간이 좀 걸릴 뿐 다 오는데 병원 신속항원은 보니까 병원에서 내가 가서 물어봤잖아.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판단을 하더라고. 양성이 아니더라도 음성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게 좋았어. 그게 좋네. 그러면 PCR을 그거 했던 거 있잖아. 신속항원 했던 걸로 바로 보내더라고. 또 하지 않고. 바로 그거는 이제 바뀐 거니까 바로 보내고 그리고 약 처방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 텀으로 봤을 때는 빨리 항생제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약에 투약이 되는 거고 치료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먹으니까 확실히 나는 우리 아이는 열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. 그래서 실제로 나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그 검사하기 전날부터 벌써 약을 먹였어. 그 기존에 증상이 있었던 약으로 진통제하고 항생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먼저 먹였어. 아이가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것보다 빨리 조처를 취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사실 그러더라고. 나중에는 엄마 나도 걸린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.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괜히 마음이 되게 미안했어. 혼자 격리시키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전화하고 나중에는 3자간 우리는 그걸로 카톡으로 화면 셋이 보면서 뭐 웃고 떠들고 그랬어. 왜냐면 아이가 우울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약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사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우리들이 없을 때는 좀 일어나서 움직이고 본인이 환기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없을 때 아이도 거실에 사실 나오고 싶잖아. 근데 화장실 갈 때 말고는 나올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좀 몸도 이렇게 움직이라고 해주기도 하고 약간 화면으로 동생이 좀 오빠한테 까불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정신적인 관리도 일정 부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.